네,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은지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시험 대비 개념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태양계와 식물과 에너지 파트 개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 잘 채우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건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는 건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태양계입니다.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를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하다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나무 막대를 세우고 그림자까지 이루는 그 각도, 중심각을 이용하여 두 지역 사이의 거리인 이 호의 길이, 크기를 측정해서 우리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해보았어요. 자, 이때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세웠던 가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는 것과 두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지구의 크기를 구했죠.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호의 길이는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고 중심각은 막대와 막대 그림자 끝을 연결한 선에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자, 원의 각도, 원 몇 도? 360도, 원의 둘레 2파이 r이죠. 자, 각도 먼저 나왔으니까 각도를 써줘야 돼. 중심각, 세타. 자, 원의 둘레를 써줬으니까 길이에 대응되는 호의 길이를 써줘야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값은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 또는 지구의 반지름을 구했죠. 이렇게 구한 지구의 크기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의 지구 크기는 오차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차가 난 이유는 지구는 사실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적도 부분이 좀 더 두꺼운 타원체이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측정을 하였으나 사람이 측정했기 때문에 그 값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있어서 오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 자, 다음은 달의 크기 측정 방법입니다.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달들을 완벽히 가릴 수 있는 둥근 물체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둥근 물체를 이용해 달이 완벽히 가려지는 지점을 찾아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서로 닮아 있다. 서로 닮아 있다는 닮은 비를 이용해 달의 지름을 구했죠. 이때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값은 둥근 물체의 지름과 그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인데 이때 우리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되는 값은 뭐였어요? 그치.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알아야 했다. 까지 거리. 자, 비례식을 한번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써볼까요? 큰 L 대 작은 L은 이제 첫 번째 대응되는 값이 와야 돼. 큰 D 대 작은 D가 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이용하면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지구의 자전, 스스로 회전할 전 해서 스스로 회전하는 운동을 자전이라고 했어요. 이 자전은 어디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했고 주기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은 이 자전 주기와 같다. 이 자전으로 인해서 겉보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전 주기와
같은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해서 일주운동이라고 했죠. 우리가 자전함에 따라 천체, 달, 별, 태양 등 이 천체들이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 이거를 일주운동이라고 해요. 겉보기, 우리 눈에서 겉보기에는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체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고요. 이건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입니다. 자,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하늘은 북쪽 하늘이겠죠. 자, 태양은 얘들아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쪽 하늘에서는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떠올랐다가 남쪽 하늘에서는 지평선과 거의 나란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서쪽 하늘에서는 저렇게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지는 별들을 볼 수 있었다. 자, 지구의 공전입니다. 지구의 공전, 우리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며 공전하게 됩니다. 이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공전의 주기는 1년이기 때문에 이거 연주 1년을 주기로 움직인다 해서 연주운동이라고 해요. 자, 태양의 연주운동은 얘들아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다고 했죠. 어디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겉보기 운동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했고,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자, 계절에 따른 별자리가 변화한다. 우리 계절마다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계절마다 별자리가 다 다르게 보인다고 했죠? 이거 다 뭐 때문에? 공전 때문이다. 자, 달입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이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요. 이 달이 공전함에 따라 이 태양, 이 광원에 의해서 이 빛을 받는 부분은 달의 앞부분만 빛을 받게 되는데 이 달이 공전하면서 지구에서 이 빛을 받은 달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달을 주기로 해서 달의 모양이 매일 다르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부터 볼게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고 이 달이 태양에 의해서 싹 가려졌다 해서 싹 위치이면 이때 달은 보이지 않았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반달이 보여요. 무슨 달? 상현달이라고 하고 이때 위치는 상현이다. 기억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번에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보름달이 보여요. 이 보름달의 위치는 망이라고 합니다. 리을, 지구에서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왼쪽 반달이 보이게 되죠. 무슨 달? 하현달이라고 하고 이때 위치를 하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삭부터 시작해서 상현달, 망하현달, 다시 삭으로 올 때까지 약 한 달, 27일을 주기로 달의 위상이 변하게 되는데 삭일 때는 약 1일경에 달이 보이지 않고요. 오른쪽 반달이 보이는 약 7일 정도 흘렀을 때 니은의 위치에 상현달이 보이고요. 망의 위치일 때 무슨 달이 보인다? 보름달이 보인다. 위치를 쓰는 거니까 달은 뺄게요.
이방 보름달을 볼 때는 약 7일 정도 더 경과한 15일쯤에 볼 수 있고요. 왼쪽 밝은 반달인 하연의 위치에 있을 때 이때는 7일 정도 더 경과한 22일에서 23일경에 하연달을 볼 수 있으며 다시 7일 정도 경과해서 음력 약 1일경인 삭 위치로 다시 달이 오게 됩니다. 자, 다음 일식이에요. 이거 일식. 자, 이 일에는 얘들아 날 1자에 태양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 이거를 일식이라고 해요. 왜 태양이 가려지느냐? 달 때문에 가려지는데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그래서 태양 앞에 옴에 따라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때 천체의 별은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오고 이때 달의 위치, 달이 삭 가려진 삭 위치에 있으며 일식을 관측하기 위해선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볼 수가 있게 된다. 이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태양을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달의 본 그림자 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림자인 본 그림자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부분일식이라고 하고요. 태양의 일부만 가렸기 때문에 빛이 완전히 차단되지 못하고 일부의 빛만 들어오는 달의 반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부분일식을 볼 수 있다. 자, 월식입니다. 이번엔 누가 가려져? 달이 가려져. 달이 왜 가려져? 지구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데 태양이라는 광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구 뒤편에 그림자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이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감에 따라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천체의 배열은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일 대로 달은 망외 위치에 있어요. 자, 이 달의 그림자가 지나는 지역에 관측할 수 있는데 지구 그림자의 달 전체가 가려지는 현상을 개기월식이라고 하고 부분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의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을 부분월식이라고 합니다. 개기월식이든 부분월식이든 모두 태양과 등지고 있는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월식 달이 가려졌는데 일식처럼 태양이 안 보이듯이 달이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식 현상이 일어날 때는 달이 붉게 보이긴 하잖아요. 달이 보이긴 보여요. 이거는 이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 안에 이 태양의 빛이 모두 사실 차단되지 못하고 이 빛 중에 빨간빛, 가장 길이가 긴 빨간빛만 이 그림자에 들어오면서 달이 빨갛게 보이긴 한다는 거.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했어요. 자, 다음은 태양계 행성입니다. 수금지와 목토천에 기억나죠? 이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고 대기가 없는 수성은 대기가 없어서 표면 온도차,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요. 운석구덩이가 많아서 마치 달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어요. 금성의 특징은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압력, 대기압과 표면의 온도가 매우 높은 온도가 행성 중 가장 높은 행성이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과 대기가 있으며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 화성은 붉을화, 자, 빨개요. 표면이 붉은색이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으며 양극의
지구에 극관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목성은 행성 중 가장 크고 표면에 가로줄무늬와 대적점, 붉은색 소용돌이인 대적점이 나타나며 크기가 큰 만큼 위성이 매우 많다.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 밀도가 가장 작고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청록색 천왕성은요. 천왕성. 자, 마지막 해왕성입니다. 얼음 행성인 해왕성은요. 파란색을 띠고요. 우리 목성에서 대적점이 나타났듯이 대기의 소용돌이인 검은색 점처럼 보인다 해서 대흑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행성들을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그리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구 공전 궤도였어. 지구 공전 궤도 안쪽에서 공전하는 행성들은 안 내자를 써서 내행성이라고 하고 지구 공전 궤도의 바깥쪽에서 공전하는 행성들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행성에는 수금 그리고 외행성에는 지구 빼고 과목토천해가 있었다는 거. 자,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볼게요. 지구형 행성에는 수금지화가 있고 목성형 행성에는 목토천해가 있었어요. 지구형 행성의 특징으로는 반지름과 질량은 작지만 밀도는 컸고요. 목성형 행성은 반대로 반지름과 질량은 크지만 밀도는 작았다. 그리고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었으나 목성형 행성은 고리가 있었고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작은 만큼 위성이 없거나 적었지만 목성형 행성은 크기가 큰 만큼 위성이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 자, 태양입니다. 태양의 특징으로는 표면과 대기로 나뉘는데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쌀알 무늬와 흑점이었죠. 표면에 마치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다 해서 쌀알 무늬와 이 표면에서 이 태양은 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정할게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체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뜨거운 물질은 이제 위로 올라오고 냉각된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태양의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서 이 대류 현상이 원활히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주변 온도보다 이렇게 2000도씩이나 낮은 부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게 곧 뭐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검은색처럼 어둡게 보이는 부분인 흑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주변에 대기에는 얇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 채층과 그 주위로 넓게 뻗어 있는 진주색의 대기층인 코로나가 있고요.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솟아오르는 불기둥인 홍염이 만들어지며 흑점 부근에서는 폭발인 플레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태양과 지구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태양에서는 우선 흑점수가 많아지게 돼요. 왜? 자기장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대류 현상이 더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곳이 일어나고 곧 흑점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또 코로나 크기도 증가하고 홍염 플레어 발생 빈도 높아지고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 흐름인 입자들이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과 같아. 무슨 풍? 태양풍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 태양풍이 강해지게 되면은 지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구의 자기장이 갑자기 막 변해. 무슨 폭풍? 자기폭풍. 그리고 고위도 지역에 오로라가 더 많이 보이고요. 무선 전파 통신 장애인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며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송전시설의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식물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첫 번째 광합성과 두 번째 호흡 파트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자, 광합성, 빛,
광자를 써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이 두 물질을 합성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고 했죠? 식물의 엽록체. 그래서 엽록체가 많은 주로 잎에서 일어나게 되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아까 얘기했지. 물과 이산화탄소다. 자, 이렇게 광합성 과정으로 인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인 포도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잠시 이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 저장을 하고요. 광합성 결과 산소도 발생한다는 거.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입니다.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 온도입니다. 자,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번호로 쓸게요.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커지면 커질수록 광합성의 양은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온도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광합성 양이 떨어지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광합성 양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며 이산화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온도,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인다. 자, 증산작용입니다.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물이라는 액체가 수증기라는 기체로 바뀌었네. 기체화됐다. 무슨 현상? 기화현상. 이 기화현상이 일어날 때는 주변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서 내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기체가 될 수 있는 거야. 열을 빼서. 그럼 주변 입장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죠. 그래서 식물체의 체온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이 증산작용으로 인해 식물체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이 증산작용은 이 식물체 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이 부족해진 물을 다시 또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을 쭉 잎까지 끌어올리게 되겠죠. 이 증산작용으로 인해 물의 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 식물체 내에서 누가 이동하게 된다? 물이 이동하게 한다는 거. 또 이 잎에 물이 도달하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광합성까지 증산작용의 의의였습니다. 자, 증산작용.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빠져나가죠? 어디로 빠져나가요? 식물체 내에 숨구멍 역할을 하는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조건, 잘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자,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햇빛이 강할 때나 온도가 높을 때 또 바람이 잘 불 때 빨래가 잘 마르겠죠. 또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은 비 오지 않는 날보다 빨래가 잘 안 마르지. 즉 습도가 낮을 때 빨래가 더 잘 마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증산작용의 의미를 생각해봐. 이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내보내는 현상이야. 즉 식물체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 그럼 식물체 내에 뭐가 많을 때? 물이 많을 때. 이거를 다른 말로 수분량이 많을 때 증산작용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
자, 기공과 공변세포입니다. 이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기공, 잎의 기공에서 일어난다고. 이 기공은요, 2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고 있고요. 또 이 공변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층의 세포층을 표피세포라고 합니다. 이 표피세포와 달리 공변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엽록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변세포는 초록색을 띠게 되고 이 공변세포의 특징으로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보인다는 거. 자, 그럼 한번 빈칸 채워봅시다. 기공은 2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고 있으며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이다. 공변세포는 표피세포와 달리 엽록체가 있어서 무슨 색을 띈다? 초록색을 띠며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 자, 식물의 호흡입니다. 자,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뭐를 얻기 위해 한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죠. 광합성은 얘들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지만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었어요. 호흡과 광합성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광합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통해 만들어지는 친구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봤을 때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 호흡은 이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었죠. 분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하지만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 방출해. 이 방출한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광합성은 빛이 있는 주로 낮에 일어나지만 호흡은 24시간 항상 일어나게 되며 광합성을 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사용되고 산소를 방출하지만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양분을 어떻게 식물은 사용하느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우선 이 양분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자, 양분은 잎세포의 엽록체에 녹말로 잠시 저장되었다고 했죠. 녹말로 저장되었다가 예쁘게 써줘야지. 녹말로 저장이 되었다가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꾸어서 체간을 통해 식물체 곳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첫 번째, 호흡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하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 호흡할 때 필요한 재료잖아, 그치? 호흡으로 에너지 얻는 데 이용되거나 두 번째, 식물의 열매가 맺거나 이런 식물의 생장에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도 남은 이 양분들을 식물의 종류에 따라 포도당, 지방, 단백질 등으로 다양한 물질로 바뀌어서 저장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시험 잘 보세요.